거기 아주 희한한 죄수 하나가 앉아 있었어. 이 며칠 전 고일세도가 김 대감을 죽였다고 제 발로 기어들어왔다니까. 소리와 함께 옥졸이 다가온다. 그런데 손에 든 것이 거친 보리밥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과 하얀 쌀밥이다. 이생원님, 오늘도 그분께서 보내신 식사입니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고맙네. 거기 두고 가게. 보쇼, 보쇼. 죄수가 상전 노릇을 하고 있잖나. 김 대감네 사랑채에서 곡소리가 났어. 대감은 목이 졸린 채 죽어있고 그 옆엔 이현이 피 묻은 소매를 하고 내가 죽였소. 그러니 어서 나를 가두시오. 근데 말이야, 범죄 현장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해. 왜냐, 이 미련한 놈. 기어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구나. 사또는 이현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게지. 이상한 건 지금부터요. 에헤라, 날이 저물었구먼. 다들 아랫목에 등들 좀 지지고 계신가. 자,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묘한 사건이라네. 때는 바야흐로 보름달이 쟁반같이 밝던 어느 가을밤이었지. 인적 드문 관가 뒷마당 옥골에 넙대대한 창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드는데 거기 아주 희한한 죄수 하나가 앉아 있었어. 창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 깨끗하게 정돈된 수의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는 듯한 모습이다. 이 산의 이름은 이현. 얼굴을 보니 어떠신가? 웬만한 기생뺨치게 잘생겼지? 허우대 좋고. 학식 높은 선비가 왜 이런 좁아터진 옥구석에 있느냐고. 글쎄, 이 양반 10년 전 고을세도가 김 대감을 죽였다고 제 발로 기어 들어왔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건 지금부터요. 철커덕 소리와 함께 옥졸이 다가온다. 그런데 손에 든 것이 거친 보리밥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과 하얀 쌀밥이다. 이생원님, 오늘도 그분께서 보내신 식사입니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고맙네. 거기 두고 가게. 보쇼, 보쇼. 죄수가 상전 노릇을 하고 있잖나. 옥졸도 쩔쩔매고 밥상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으니. 이게 대체 감옥인가 요양원인가. 시간을 딱 10년 전으로 돌려보세. 김 대감네 사랑채에서 곡소리가 났어. 대감은 목이 졸린 채 죽어있고 그 옆엔 이현이 피 묻은 소매를 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이현이 딱 한마디 했다네. 내가 죽였소. 그러니 어서 나를 가두시오. 근데 말이야, 우리 박사또가 보통 여우가 아니거든. 범죄 현장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해. 왜냐, 이현의 손은 분만 잡던 고운 손인데 김 대감 목에 남은 자국은 훨씬 가느다란 손길이었거든. 박사또가 서류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이 미련한 놈. 기어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는구나. 10년이라. 10년만 버티면 될 것을. 사또 입에서 나온 10년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사또는 이현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게지. 그런데 왜 죄인으로 가두느냐고. 그건 바로 이현이 지키고 싶어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네. 애절한 비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 어둠 속에서 흰 소매를 휘날리며 서 있는 여인, 설연의 실루엣이 보인다. 옥 담장 박저 그림자 좀 보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자리를 지키는 여인, 설연이라네. 고을 사람들은 저 소리를 귀신 소리라고 무서워하지만 이현에게는 저 소리가 유일한 숨구멍이었지. 이현 창살 틈으로 비파 소리를 들으며 나지막이 읊조린다. 설연아,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저 밖에 있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구나. 10년이 아니라 평생이라도 나는 여기서 너를 지킬 것이다. 어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지. 남들은 못 나가서 안달인 옥살이를 이 사내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스스로 선택했으니 말이여. 하지만 말이야,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호락호락할까. 이제 막 부임한 눈치 없는 신임 사또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는데. 아이고, 우리 이현 선비 이제 어떡한데. 신임 사또의 추궁, 그리고 설연을 노리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의 등장. 이현은 옥살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옥골은 말이여. 귀신이 나와도 모를 만큼 음산해. 그런데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오네. 아, 박사또인가 싶었더니. 에구머니나, 웬 낯선 사내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네.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소리 죽여 이현의 감옥 앞으로 다가간다. 칼날이 달빛에 번뜩인다. 이놈 보게 살기가 등등하구먼. 이현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놈이 분명해. 진짜 범인이 누군지 입설을 놀릴까봐 아예 숨통을 끊으러 온 모양이지. 자, 이현 선비는 깊이 잠들었나 본데. 칼끝이 창살 사이로 쑥 들어가는 찰나. 내 놈이 죽어야. 그 계집도 살고 나도 산다. 사내가 칼을 내리꽂으려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칼날을 튕겨낸다. 깡 소리와 함께 박사또가 등불을 들고 나타난다. 어떤 놈이 감히 내 구역에서 칼춤을 추느냐. 박사또와 이현이 대면하고 있다. 사또의 표정이 몹시 어둡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말했지. 감옥 창살이 내 목숨을 지켜줄 것 같으냐. 김대감 쪽 배후 세력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또,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다만 그 아이, 설연이만 무사하다면 저는 여기서 시체가 되어 나가도 좋습니다. 아이고, 저 고집불통. 사또 속 터지는 소리 좀 들어보쇼. 사또는 이현이 안쓰러워 죽겠는데 이현은 오로지 그 계집 걱정뿐이니.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지. 대체 설연이라는 여인이 누구길래 총망받던 선비가 목숨까지 내던지느냐 이 말이야. 시계를 거꾸로 한 7바퀴만 돌려보세. 그때 이현은 장원급제를 앞둔 잘나가는 선비였고 설연은 고을 관아의 어린 기생이었지. 강가 정자에서 비파를 켜던 설연의 모습이 얼마나 고왔던지 이현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 나으리, 저 같은 천한 몸에 어찌 이리 귀한 눈길을 주십니까? 천하다니. 내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리도 맑은데. 내 반드시 너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약속했지. 정식으로 혼인해서 평생 아껴주겠노라고. 그런데 말이여, 호사다 마라고 했던가. 이 예쁜 소문이 하필이면 그 탐욕스러운 김대감 귀에 들어가고 만 거야. 설연이 옥사 담장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다. 그녀의 손엔 피멍이 들어있다. 나리, 저 때문에 그 귀한 몸이 썩어가는데 저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그날 제가 그 칼을 잡지 않았더라면. 아이고 들었슈. 설연의 입에서 나온 말. 그날 내가 그 칼을 잡지 않았더라면이라니. 역시 김대감을 찌른 건 이 선비가 아니라 이 가녀린 여인이었구먼. 이현은 제정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할 수 없어 스스로 살인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요. 이현이 벽에 리언이라는 글자를 손톱으로 새기고 있다. 그때였어.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네. 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는 아닌데. 한양에서 내려온 고위 관료의 행차래. 박사또도 이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 왜냐,
이번에 내려온 양반이 바로 죽은 김 대감의 친동생, 김 판서였거든. 내 형님을 죽인 그놈 면상 좀 보자. 오늘 당장 그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리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는 박사또도 막아줄 명분이 없단 말이지. 김 판서가 직접 칼을 들고 옥문 앞까지 들이닥쳤으니 우리 이현 선비 목숨이 풍전등화야. 과연 서련은 이 위기 앞에서 정인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이 따를 것인가? 이현을 끌어내려는 김 판서의 폭주, 그리고 서련이 품 안에서 꺼내든 의문의 비단 주머니. 그 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자, 보시오. 횃불 수십 개가 밤하늘을 벌겋게 태우고 있네. 한양에서 내려온 김 판서, 그 양반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 형님 원수를 갚겠다며 관아 마당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 당장 그놈을 끌어내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박사또는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구먼. 김 판서가 가문의 사복병들을 거느리고 옥문 앞을 가로막고 있다. 박사또, 내 형님을 죽인 살인귀를 어찌하여 10년이나 살려두는 것이냐? 오늘 내 손으로 그놈 심장을 도려내야겠으니 비켜라. 대감, 진정하십시오. 이놈은 아직 조정의 판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판결? 내 형님이 죽었는데 무슨 판결이냐? 비키지 않으면 내 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 아이고, 저 서슬 좀 보게. 박사또도 이제는 한계여. 법도고 뭐고 권세 앞에 장사 있나? 옥문 빗장이 덜컥 열리고 차가운 쇠사슬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현 선비,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이현이 포박당한 채 끌려 나온다. 그의 눈은 죽음을 예견한 듯 평온하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그때였어. 어디선가 잠깐만요 하는 앙칼진 목소리가 들리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담장 쪽으로 향하는데 거기 우리 서련이가 서 있네. 얼굴은 창백해도 눈빛만큼은 밤하늘 별보다 더 또렷해. 서련이 무릎을 꿇고 김 판서 앞으로 기어간다. 그녀의 품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있다. 판서 대감, 이현 나으리를 죽이기 전에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대감의 형님, 고 김 대감이 남긴 마지막 물건입니다. 김 판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련이 내민 비단 주머니를 낚아챈다. 자, 저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을까? 금은 보화, 아니면 살인 증거. 김 판서가 주머니를 탈탈 터는데 거기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어음 뭉치와 낡은 장부 한 권이었어. 그걸 본 김 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네. 아니, 화를 내야지. 왜 겁을 먹어? 이것이 내년 손에 어찌 있는 것이냐? 알고 보니 말이야. 죽은 김 대감이 남몰래 조정의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장부였던 거야. 그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는 김 판서의 집안이었고 말이지.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엔 김 판서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판이야. 상황을 눈치챈 박사또가 눈을 번뜩이며 한 걸음 나선다. 대감, 이제 좀 진정이 되십니까? 이현 선비는 그 장부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라 제가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선비가 오늘 죽으면 제 부하들이 이 장부의 사본을 당장 한양 의금부로 보낼 것입니다. 아하, 역시 우리 사또 머리 굴리는 게 여우 저리 가라네. 이현을 옥에 가둬둔 건 단순히 감춰준 게 아니라 김 판서 가문의 목줄을 쥐고 협상하기 위한 황금 감옥이었던 셈이지. 이현이 다시 옥으로 돌아온다. 서련은 창살 너머로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본다. 서련아, 그 장부를 끝까지 숨기라 했거늘. 결국 내가 위험해졌구나. 나으리가 죽는 걸 보느니 제가 불나방이 되는 게 낫습니다. 이제 놈들은 함부로 나으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저 사랑. 참 눈물겹지? 하지만 말이여, 이게 끝이 아니야.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된 김판서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거든. 이제부터는 대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독약을 쓰거나 사람을 사서 뒤를 치려 할 텐데.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의 먹구름이 아주 시커멓게 끼었구먼. 자, 장부 하나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머리 싸움이 시작된 거야. 김판서라는 큰 호랑이가 옥문 앞에서 으르렁대고 있으니 이현 선비는 옥 안에서, 서련이는 옥 밖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사또의 관아에 퍼지는 의문의 향기.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이현의 방에 자객이 아닌 이외의 손님이 찾아오는데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관아 마당에 갑자기 진한 꽃향기가 진동을 하네. 장미 향기도 아니고 매화 향기도 아닌 것이 사람 코끝을 간지럽히면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자, 보쇼. 보초 서던 포졸들이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네. 이건 분명 평범한 향기가 아니여. 누군가 취혼향을 피운 게지. 이현은 평소처럼 단정히 앉아 있으나 향기 때문인지 눈꺼풀이 무거워 보인다. 그때 옥문 자물쇠가 소리도 없이 스르륵 열린다. 철커덕 소리도 안 나고 문이 열리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검은 그림자가 슥 들어오는데 어라? 자객치고는 몸놀림이 너무 가벼워. 이현의 코앞까지 다가간 그림자가 복면을 벗는데 아니, 저 얼굴은 내가 어찌 여기에. 놀라지 마시라.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서련이었어. 그런데 서련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라. 슬픔 대신 살벌한 결기가 서려 있거든. 서련이 이현의 손을 꽉 잡는다. 그녀의 손엔 작은 비수가 들려 있다. 나으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박사또와 포졸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어서 제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서련아, 이게 무슨 망발이냐? 내가 나가면 너는 어찌 되고. 장부는 이미 판서 놈의 손에 들어간 척 가짜를 던져주었습니다. 놈들이 속았다는 걸 알기 전에 나으리는 한양으로 가셔서 상소를 올리셔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아이고, 이 가녀린 여인이 정인을 살리겠다고 독한 향까지 피우고 옥사까지 뚫고 들어왔네. 하지만 우리 이현 선비가 어떤 사람인가? 대쪽 같은 선비 아니여? 자기를 위해 여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위인이 못 되지. 이현이 서련의 손을 제지하며 비수를 뺏으려 할 때 어둠 속에서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 허허, 이놈들 보게나. 아주 눈물 없이는 못 볼 연극을 하고 있구먼. 애구머니나, 잠든 줄 알았던 박사또가 뒷짐을 지고 서 있네. 게다가 코를 막고 있는 저 비단 수건 좀 보쇼. 이미 다 알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겨. 서련아, 내 정성이 가상하다만 이현을 내보내는 건 안 된다. 지금 옥 밖에는 김판서가 심어놓은 명사수들이 지붕마다 깔려 있어. 여기서 발 한 짝만 뗐다간 너희 둘 다 고슴도치가 될 게 뻔해. 박사또가 옥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는다. 자, 이제 연극은 끝내고 진짜 패를 까보자고. 이현,
내가 10년 옥살이를 자처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설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지. 김 대감이 죽던 날, 그놈이 숨긴 진짜 장부. 그거 내 놈이 어디 숨겼는지 말해라. 오호라, 사또의 눈이 번뜩이네. 알고 보니 아까 설연이가 내놓았던 장부는 김판서를 낚기 위한 미끼였고, 나라를 뒤흔들 진짜 비리 장부는 이현만이 아는 곳에 숨겨져 있었던 거야. 이현은 그 장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장부를 노리는 놈들로부터 설연이를 지키기 위해 옥을 방패 삼아 숨어 있었던 거지. 관아 지붕 위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활시위를 당긴 채 옥사 입구를 노려보고 있다. 보쇼, 사또 말이 맞았어. 지붕 위엔 시퍼런 화살촉이 독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네. 옥 안에는 사랑과 비밀을 간직한 연인이 있고, 옥 밖에는 탐욕의 칼날이 번뜩이고. 자, 이 사면 초가의 위기를 우리 이현 선비가 어떻게 뚫고 나갈까? 향기에 취하고 사랑에 취한 밤이지만 목숨줄은 경각에 달려 있구먼. 사또는 장부를 내놓으라 압박하고 자객들은 목을 노리고, 이현은 과연 사랑하는 여인과 저 장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현이 입을 연다. 장부는 사람이 아닌 곳에 있다. 그가 가리킨 의외의 장소와 설연의 비파 속에 숨겨진 마지막 조각. 사또의 눈은 번뜩이고 설연의 손은 떨리는데 우리 이현 선비는 어째 갈수록 태산이야. 허허 웃더니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네. 자, 이제 입을 뗄 모양인데. 잘 들어보쇼. 그 장부가 어디 있는지. 사또 소인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장부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 그러나 늘 우리 곁에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수수께끼를 내는구나. 내 인내심도 바닥이다.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정인부터 의금부로 압송하겠다. 사또가 협박을 하니까 이현 선비 얼굴이 싹 굳어버리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설연의 비파를 가리켜 10년 전 김 대감이 죽던 날 밤,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이현이 본 건 김 대감의 시신뿐만이 아니었어. 대감, 이 장부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권력은 물거품 같은 것임을 어찌 모르십니까? 김 대감은 죽기 직전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비리를 속죄하듯 장부를 이현에게 넘겼지. 이현은 그걸 품고 달아나다 설연을 만났고 두 사람은 약속했어. 이 장부가 무기가 될 때까지 절대 세상에 내놓지 않기로 말이야. 자, 옥박 상황은 더 급박해. 지붕 위 자객들이 사또의 목소리를 엿듣고 있어. 장부 소리가 나오자마자 손가락이 움찔움찔하네. 그때였어. 설연이가 갑자기 비파를 가슴에 안더니 줄을 튕기기 시작해. 아니, 이 판국에 웬 풍류냐고. 설연의 비파 연주가 격정적으로 울려 퍼진다. 징징하는 소리가 옥사를 울린다. 달은 구름 뒤에 숨고 뿌리는 땅 밑에 깊으니 찾는 이는 눈을 감고 듣는 이는 귀를 닫으라. 비파 소리가 특정 음역대에서 파르르 떨리자 이현이 사또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이게 바로 암호였어. 설연의 비파 가락에 맞춰 이현이 장소에 힌트를 준 거지.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지네. 장부가 숨겨진 곳은 관아의 창고도 선산의 묘지도 아니었어. 바로 고을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당산나무 속 벼락 맞아 패인 구멍 아니었던 거야.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매일 아침 내가 지나치던 그 나무였다니. 장소 발설과 동시에 옥사 지붕의 기와가 깨지며 자객들이 내려온다. 아이쿠,
자객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들이닥쳤네. 당산나무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이현과 사또는 필요 없다는 거지. 칼날이 번뜩이고 설연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우리 박사또 역시 만만한 양반이 아니었어. 매복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사방에서 방패를 든 포졸들이 튀어나와 자객들을 애워싼다. 옥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 전쟁터가 되어버렸어. 자, 이제 장소는 드러났고 싸움은 시작됐네. 당산나무 속 장부를 먼저 손에 쥐는 놈이 조선의 주인이 되는 거요. 이현은 과연 옥문을 열고 나가 정인과 함께 그 나무로 달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김판서의 수하들이 먼저 도착할까? 아따, 내 심장이 다 쫄깃거려서 못 살겠네. 자 보쇼, 관아 마당이 아주 난리법석이여. 자객놈들은 장부 위치를 알았으니 이현의 목을 따려 들고 박사또의 매복 조는 놈들을 생포하려고 그물망을 좁혀오는데 그 와중에 우리 이현 선비는 어떡하고 있느냐? 제 몸보다 서련이를 품에 꽉 안고 창살구석으로 몸을 피하고 있네. 사내 대장부 순정이 아주 절절하구먼. 근데 말이야, 진짜 문제는 옥사가 아니었어. 김판서 이 여우 같은 영감이 자객들만 보낸 게 아니었거든. 가장 발 빠른 수하 하나를 따로 빼서 이미 당산나무로 보낸 거야. 이현이 입을 열자마자 달려간 거지. 자, 나무 구멍 속에 손을 쑥 집어넣는데 과연 장부가 있을까? 자객이 나무 구멍에서 낡은 꾸러미를 꺼내 드는 순간 화살 한 발이 날아와 그의 손등을 꿰뚫는다. 으악, 비명 소리가 산천을 울리네. 그걸 건드리면 손가락만 날아가는 게 아닐 텐데. 아니, 사또가 언제 저기까지 갔대? 옥사에는 가짜를 세워두고 본체는 말 타고 벌써 달려간 거지. 사또가 자객의 손에서 떨어진 장부 꾸러미를 낚아채네. 자, 이제 조선의 운명이 사또 손바닥 위에 놓인겨.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친다. 횃불 불빛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또가 장부를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부들부들 손을 떨더니 장부를 확 덮어버리네. 왜 그러느냐고. 내가 슬쩍 훔쳐봤더니 말이여. 장부 첫 페이지, 비자금을 상납받은 명단 제일 윗줄에 떡하니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 거야. 박, 문, 수. 바로 우리 박 사또의 이름이었다고. 사또가 피 묻은 장부를 들고 다시 옥으로 돌아온다. 이현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이현, 내 놈이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 장부를 그토록 찾아 헤맨 이유를. 사또께서 10년 전 김대감의 비리에 발을 담그셨던 건 압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 돈을 챙기지 않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으로 나눠주셨지요. 저는 그 마음을 믿었기에 장부를 맡긴 것입니다. 세상에나 사또도 깨끗한 양반은 아니었던겨. 다만 도둑질한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운 이적 같은 관리였던 거지. 하지만 법은 법. 이 장부가 터지면 사또도 무사치 못해. 이현은 사또의 목줄과 목숨을 동시에 쥐고 10년을 버틴 거였어.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 사또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장부를 태워버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김판서의 비리를 폭로할 것인가? 그때 설연이가 사또의 옷소매를 잡으며 눈물로 호소하네. 사또, 나으리를 살려주십시오. 장부에 적힌 사또의 이름은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여 지워드리겠습니다. 제발. 아이고, 이리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믿었던 사또 이름이 장부에서 튀어나오니
이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가네. 김 판서의 대군이 관아 앞까지 들이닥쳤는데 박 사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장부를 태울까? 아니면 김 판서와 같이 지옥으로 갈까? 수백 개의 횃불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말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자 보쇼. 김 판서가 이제 대놓고 군사를 끌고 왔어. 역적 이연을 내놓아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건 뭐 관아를 아주 밀어버릴 기세야. 담장 위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데 우리 박 사또는 장부를 품에 넣고 멍하니 서 있네.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장부를 말이여. 사또 정신 차리쇼. 지금 멍 때릴 때가 아니란 말이여. 이연이 스스로 옥방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열어 흰 도포를 꺼내 입는다. 그런데 저기 좀 보게. 10년 동안 죄수복만 입고 살던 이연 선비가 갑자기 빳빳하게 다려진 흰 도포를 입네. 서련이가 눈물을 훔치며 가끈을 메어주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 나가는 장수 같아. 이연 선비 드디어 나갈 결심을 한 게지. 사또, 그 장부를 제게 주십시오. 사또의 이름은 제가 먹물로 지우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이름 위에 정이라는 글자를 덧칠해 드리지요. 내 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속을 뒤집는구나. 자, 받아라. 내 목숨 줄이다. 옥문이 천천히 열리며 이현이 걸어 나온다. 10년 만에 밟는 마당 흙이 낯설 법도 한데 걸음걸이가 당당하기 그지없다다. 철커덕 옥문 열리는 소리에 김 판서 군사들이 일제히 활을 겨누네. 김 판서가 말 위에서 가소롭다는 듯 껄껄 웃어. 오냐, 제 발로 죽으러 나오는구나. 그 장부 어디 있느냐? 내놓으면 내 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감, 이 장부 안에는 대감의 가문이 백성들의 피를 짜는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소. 내가 이걸 들고 지금 어디로 갈 것 같소? 서련이 담장 위에서 비파를 켜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신호음 같다. 징징, 비파 소리가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아니, 저게 뭐야? 괭이랑 낫을 든 백성들이 하나둘씩 관아 주변으로 모여드네. 10년 동안 사또가 장부 속 돈으로 먹여 살린 그 백성들이여. 우리 사또님 건드리지 마라. 이 선비님은 죄가 없다. 아이고 장관이네. 군사들 뒤로 백성들이 수천 명이나 에워쌌어. 김 판서, 이제 지가 갇힌 꼴이 된겨. 박 사또가 이현의 옆에 나란히 서서 허리춤에서 관인을 꺼낸다. 김 판서, 내 이름이 이 장부에 있다고 좋아했지. 그래,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내 죄를 씻기 위해 10년 전부터 이 장부의 사본을 한 장 한 장 한양으로 보내고 있었다. 오늘 아침 마지막 장이 임금님 손에 들어갔을 터. 지금쯤 의금부 포도대장이 이리로 오고 있을 것이다. 뭐여? 사또가 이미 손을 다 써놨었어. 10년 동안 야금야금 상소를 올리고 있었던 거야. 이연 선비는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미끼가 되어 옥에 앉아 있었던 거고. 이거 아주 두 양반이 찰떡궁합이구먼. 자,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 김 판서는 얼굴이 똥빛이 되어 말해서 떨어지려 하고 백성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네. 이제 이현 선비는 10년의 억울함을 풀고 서련이와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걸까. 하지만 말이여, 죽어가는 쥐가 마지막에 더 세게 무는 법이지. 김 판서가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이현을 향해 달려드는데 김 판서 저 노망난 영감이 눈이 뒤집혔어. 제 집안 망하게 생겼으니 이현이라도 같이 데려가겠다는 심보지.
단검이 이현의 가슴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이현 선비는 피할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었네. 그런데 그 순간 하얀 비단 자락이 나비처럼 이현의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 퍽 하고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 이어서 설연의 비파가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 설연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설연아.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설연이가 몸을 던져 대신 칼을 맞았어. 흰 도포 위로 붉은 피가 꽃처럼 번지는데 이현 선비 눈에선 피눈물이 쏟아지네. 김 판서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칼을 떨어뜨리고 벌벌 떨고 있구먼. 박 사또가 호령한다. 그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난 듯 관할을 울린다. 저 흉측한 도당들을 당장 포박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대역죄인 김 판서는 내 손으로 직접 압송할 것이다. 사또가 직접 칼을 뽑아 들었어. 평소 허허실실하던 그 사또가 아니여. 백성들이 길을 터주고 김 판서의 수하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릎을 꿇네. 하지만 우리 이현 선비에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품 안에서 식어가는 설연이만 붙잡고 울부짖고 있는데 비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설연의 얼굴을 비춘다. 설연이 떨리는 손으로 이현의 얼굴을 만진다. 나으리, 이제 옥문 밖으로 나오셨으니 마음껏 바람을 쐬셔요. 저 때문에 갇혀 계셨던 10년 제가 다 갚았습니다. 아니다, 설연아.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전부가 감옥이다. 제발 눈을 떠라. 자, 여기서 다들 손수건 꺼내셔야 해. 설연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현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네. 그게 뭐냐고, 나으리. 당산나무, 제일 높은 가지를 보셔요. 이 말을 남기고 설연이 스르륵 눈을 감아버렸어.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이현이 피 묻은 설연을 업고 당산나무로 달려간다. 이현 선비가 미친 사람처럼 당산나무로 달려갔어. 사또와 백성들도 뒤를 따랐지. 설연이가 말한 제일 높은 가지. 거기 뭐가 있었을까? 이현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 보니 거기엔 낡은 복주머니 하나가 걸려 있었어. 그 안에는 장부가 아니라 10년 전 이현이 설연에게 주려 했던 혼인 서약서와 마른 꽃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네. 너는 10년 동안 내가 준 마음을 이렇게 높은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구나. 이현의 눈물이 설연의 얼굴에 떨어질 때 멀리서 요란한 행차 소리가 들린다. 자, 보쇼. 저기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건 의금부 포졸들이 아니여. 바로 임금님이 보내신 어의와 암행어사 행차였어. 박사또가 이미 사흘 전에 죽어가는 여인을 살려달라며 파발을 띄웠던 거지. 어이가 말해서 내리자마자 설연의 맥을 짚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다. 어서 지혈하고 관하로 옮겨라.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설연이가 아직 안 죽었대. 10년 고생한 보람이 여기서 터지는구먼. 김 판서는 개 끌리듯 한양으로 압송되고 이제 이 두 사람에겐 행복할 일만 남은 걸까. 하지만 말이여, 10년 옥살이의 진짜 이유가 아직 하나 더 남았다는 걸 아시나? 관아 안방이 아주 약국이 됐어. 어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침을 놓는데 이현 선비는 설연이 손을 꼭 잡고 꼼짝도 안 하네. 10년 옥살이하며 생긴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말이여. 그런데 그 옆에서 박 사또가 묘한 눈길로 이현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턱 꿇예. 아니, 고을 원님이 죄수한테 왜 절을 해? 박사또가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밀서를 꺼내 이현에게 바친다. 전하의 명을 받든 지 10년. 이제야 제 소임을 다 마쳤나이다. 그림자 어사나으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림자 어사. 아이고, 보쇼. 우리 이현 선비가 그냥 사랑에 미친 몰락 양반이 아니었어. 사실은 10년 전 돌아가신 선대왕께서 김대감 일가에 영모 정황을 포착하고 가장 믿음직한 신하인 이현에게 스스로 죄인이 되어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라는 밀명을 내렸던 거야. 이현아, 내가 옥에 갇혀야 놈들이 방심할 것이다. 그들이 빼돌린 장부를 찾고 영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죽은 듯이 살아라.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현은 나라의 명과 정인에 대한 사랑, 그 두 가지를 다 지키려고 일부러 옥살이를 자처한 거지. 김 판서 일당이 이현을 죽이지 못한 건 장부 때문이기도 했지만 옥에 갇힌 놈이 뭘 하겠어 하는 방심 때문이기도 했거든. 이현은 10년 동안 좁은 창살 사이로 세상을 읽고 있었던 거야. 서련이 긴 한숨과 함께 천천히 눈을 뜬다. 이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인다. 나으리, 제가 아직 이승인가요? 그래, 서련아. 이제 더는 숨지 않아도 된다. 장부도 찾았고 놈들도 벌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이 나라가 비로소 옥에서 풀려났구나. 서련이도 이현의 진짜 신분을 몰랐던 거야. 그저 내 남자가 나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줄만 알고 10년을 지켜준 거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데 그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구경하는 나도 목이 메어 말을 못하겠구먼. 관아 마당의 말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어사 출두하는 비교도 안 되는 엄중한 행차가 들어온다. 자, 이제 대청소를 할 시간이 왔어. 임금님이 직접 보낸 금군들이 들이닥쳤네. 김 판서의 가솔들은 물론이고 그 장부에 이름 적힌 부패 관리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엮여 나오는데 아주 속이 다 후련해. 박사또는 어떻게 됐냐고. 비록 이름은 장부에 있었으나 이현의 증언으로 백성을 구휼한 공이 인정되어 오히려 승진 발령이 났대. 이현이 서련을 보며 환하게 웃는다. 그의 손에는 아까 당산나무에서 가져온 마른 꽃신이 들려있다. 이현 선비가 서련이 발에 그 꽃신을 신겨주려는데 아차, 10년 전 꽃신이라 작네? 두 사람이 그걸 보고 깔깔거리며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옥사 담장을 넘어 고을 천지에 퍼지네. 자, 이제 남은 건 뭐겠어? 잔치지, 잔치.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지. 그런데 말이여.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에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았어. 신분 차이라는 게 있잖아. 어사가 된 이현과 기생 출신 서련. 이 둘이 과연 당당하게 혼인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 자, 보쇼. 고을이 아주 잔치집이 됐어. 김 판선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억울하게 뺏겼던 백성들의 논밭은 주인에게 돌아갔지. 고을 사람들은 옥살이 선비가 사실은 나라를 구한 어사였다는 소식에 입이 떡 벌어졌어.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따로 있었지. 그래서 그 서련이라는 여인과는 어찌 되는가 하는 것 말이여. 이현이 관복이 아닌 소박하지만 정갈한 새 신랑의 옷차림으로 앉아있다. 그 앞에는 임금이 보낸 전령이 교지를 들고 서 있다. 임금님이 교지를 내리셨어. 이현의 공이 크니 정 이품 판서 자리를 내리노라. 그런데
우리 이현 선비 반응 좀 보소. 고개를 저으며 딱 한마디 하네. 전하, 소씨는 10년 동안 좁은 방에서 하늘만 보았나이다. 이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저를 지켜준 여인과 평범한 지아비로 살고 싶사옵니다. 관직 대신 그 여인의 신분을 면천하여 주시옵소서. 허허, 이 사람 보게 남들은 못 올라가서 안달인 판서 자리를 발로 차버리고 사랑을 택했어.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도 허허 웃으며 참으로 지독한 사랑이로다 하고 서련이를 양가댁 규수로 신분을 올려주라는 특별명을 내리셨다네. 화사한 꽃잎이 흩날리고 서련이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수줍게 앉아있다. 자, 드디어 혼례날이야. 장소는 어디냐고. 바로 그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던 당산나무 아래라네. 벼락 맞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날따라 하얀 백꽃이 눈처럼 내려앉아 장관을 잃었어. 서련이가 10년 전 이현이 주려 했던 그 꽃신을 신고 한 걸음 내딛는데. 아따, 그 모습이 얼마나 고운지 구경하던 할멈들도 눈시울을 붉혔다니까. 승진하여 한양으로 떠나기 직전에 박사또가 술잔을 높이 든다. 이복의 이현, 자네 덕분에 내 목숨도 구하고 출세도 했네만 자네의 10년 고집은 정말 알아줘야 해. 이제 옥문은 영원히 닫혔으니 저 여인의 마음 문이나 열고 잘 살게나. 사또도 참 끝까지 익살스럽긴.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이현과 서련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지. 10년 동안 창살 사이로만 잡았던 그 손이 이제야 온전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게 된 거야.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비파 소리가 어우러진다. 세월이 흘러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금슬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살았대. 남편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내는 저녁마다 비파를 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나가던 새들도 멈춰 서서 들었다나 뭐라나. 이현은 가끔 서련에게 짓궂게 묻곤 했다지. 부인, 10년 옥살이가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소. 하지만 나는 부인의 비파 소리를 듣던 그 감옥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별당이었소. 자, 사또도 속았던 10년 옥살이의 진짜 이유. 이제 다들 아셨지? 그건 죄 때문도 아니고 장부 때문도 아니었어. 오직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진심 때문이었던 게지. 어르신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파도 가슴 속에 저런 진심 하나 품고 살면 10년 옥살이 같은 시련도 봄눈 녹듯 사라지는 법이라네. 자, 이제 이 이야기도 끝이 났으니 다들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 하나씩 품고 단잠에 드시게나.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저 당산나무 아래서 꽃비 한번 맞아보시구려. 허허, 편안한 밤 되시게. 이번 꼬방야담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격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